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훈일의 공감 사람 nem 이야기의 박훈일입니다. 이번 주 영상에서는 한국의 국민 시인 나태주 시인을 모셨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특강, 시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게 됩니다. 시를 통해서 배우는 인생의 지혜, 특강을 제가 직접 특별 취재를 했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나태주 시인의 특강 요약본을 전해드릴 것이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나태주 시인이 챗 GPT와 함께 나눈 대화를 아주 재미있게 전해드릴 것입니다. 이어서 바로 시청을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인은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돈 떼먹지 말아야 되고 남자는 여자 부리지 말아야 되고 하여튼 지가 오는 건 괜찮아요. 여자 머리 받아 지가 오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여자 오르면 안 돼요. 시인이잖아요. 왜 그 시? 나는 이게 거룩한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시 쓰는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시인 하나 죽었다 그러면 그때 시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직은 저도 준시인입니다. 10권이에요. 제가 1년에 20권 이상 냅니다. 제가 토탈 책이 올해 치려면 300권 됩니다. 미쳤지요?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오늘도 책이 또 하나 나오고 내일도 또 나오고 그렇습니다. 출판사 사람들이 그냥 계속 와요. 인터뷰도 계속 와요. 좀 그만하자. 나 아주 죽겠다. 근데 뭐 그렇죠. 주들 이러니까 계속 시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그러니까 이게 욕인지도 모르고 나도 그래 욕하는 거예요. 너는 안 이뻐. 그래서 너는 자세히 봐야만 돼. 진짜 예쁜 사람은 자세히 안 봐도 예쁩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안 봐도 예쁜 사람 많네. 홍수 씨도 진짜 그냥 잠깐 봐도 이쁘네. 근데 본인이 나는 자세히 봐야 예쁘다고 자꾸 한다면 그건 본인한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시인을 한국 사회에서 폐기시켜야 돼. 문제는 진짜 문제는 너도 그렇다입니다. 너도 그렇다. 앞에 두연은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는 두연은 욕하는 거 아닙니다. 두개연은 불꽃에 관한 거예요. 근데 너도 그렇다 해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저를 좋게 했습니다. 저쪽을 보면요. 반복 병치 반전 변형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인생은 살다 보면 반복 병치를 해요. 자세히 오래 병치. 같은 자리에 비슷한 것이 오는 걸 병치라고 합니다. 보아야 반복. 예쁘다 사랑스럽다 병치. 반복 병치 했어요. 그러다가 너도 그렇게 해서 확 뒤집혀 버려요. 뒤집혀서 풀꽃이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시를 읽고서 맞아 나도 그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짧은 시지만은 이 뒷부분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전 변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뒷부분에 반전 변형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글쓰기 한다는데 저는 이게 바로 반전 변형을 하기 위한 자기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 뒷부분에서는 반전 변형이 있어요. 저 사람이 저 사람이야? 아닌데? 그 꾸지꾸지하던 나태주야? 저거야? 근데 저 강남까지 그 얘기하러 갔단 말이야? 저는 이게 반전 변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반전 변형이 있기를 그게 바로 이성주식에는 그 책쓰기가 아닌가. 그걸 통해서 그런 것이 너도 그렇다. 이게 없었으면 이 시가 없었고 저도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나만 그렇다 썼다라면 여기 못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주에 그냥 있지요. 너 나만 그러니까 거기 있어. 근데 제가 너도 그렇겠다 했기 때문에 너들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요. 너의 동의 없이 너의 어글이 없이 시인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너들이 내가 맞아. 내가 시인이야. 그 프레드릭에는 나온 얘기거든요. 유명한 시인이었으면 좋겠어요. famous 그게 아니라 useful 유명한 시인이 아니고 유용한 시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이나
책장에 그냥 꽂혀 있는 시가 아니고 잠이 안 올 때 꺼내서 읽고 잠을 잘 수 있는 시, 우울할 때 그 우울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시, 아주 안 되면 심심한가라도 달랠 수 있는 시, 그런 시가 돼야지. 읽어보면 머리가 더 아프고 더 속상하고 더 갈등 있고 더 깜깜하고 그러면 그 시가 어디에서 적당했겠나. 물론 이제 어려운 시 써서 노벨상 받는 거 좋아요. 노벨상은 정치적인 발언이 들어있어야 되고 실험적인 일이 있어야 되고 분쟁적인 것이 있어야 꼭 탄다는데 가끔 나보고도 노벨상 타라고 하는데 그건 안 되는 얘기예요. 저는 절대로 노벨상 못 합니다. 정치적인 문제하고 실험적이고 분쟁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반대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고 노벨상 주면 안 받지 않죠. 12억이라는데 13억이라는데 국내 책 파는 것 뭐 20억 30억이라는데 그걸 거절을 까닭이 없죠. 그런데 뭐 꿈꾸지 말아야 돼요. 그거 말고 급한 일이 많잖아요.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살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죠. 유명한 시 아니고 유용한 시, 유명한 시인 아니고 유용한 시, 쓸모가 있어야 된대. 어떤 사람이 저보고 사인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동행, 어머니는 언제 죽나? 내가 죽을 때 죽지. 그게 다예요. 시 다입니다. 어머니는 언제 죽나? 내가 죽을 때 죽지. 다예요. 어머니는 언제 죽나? 내가 죽을 때 죽지. 제목 동행 다예요. 근데 어머니를 잃고 많이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누가 핸드폰으로 그걸 써줘 보내줬대요. 그래갖고 그렇구나, 어머니가 안 죽었구나. 왜? 내가 안 죽었으니까. 그래서 많은 위안을 받았다고 그래. 그래서 사인해달라고 그래서 해줬어요. 안 걸려서 많이 아프고 그러는데 제 시집을 읽고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래서 밥도 잘 먹고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사인해달라고. 제가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게 유용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우울한 사람한테 우울증 걸려서 그냥 까마락 넘어가는 사람한테 읽어서 우울증이 좀 달래진다든가 그러면 그게 바로 사람을 살리는 시가 아닐까? 지금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냥 수수방관하고 그냥 너만 죽어라 나는 살을래 이렇게 보면 그건 약을 쓰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살려야 된다. 약만 살리는 게 아니라 시를 살려야 된다. 우울증 약으로 이제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을 쓴다고 그러는데 시가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역할을 해줘야 된다. 뭘 하세요? 열등감과 패배감이 합친 게 열패감이에요. 우리 없습니까? 있지요. 열패감. 아주 골치 아파요. 열등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패배감까지 붙어서 이게 그냥 떨어지질 않은 거예요. 자성이 되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 아까 자존감 얘기했습니다. 자존감은 깡통이에요. 여러분 자존심은 낮에 작용하는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고 자존감은 밤에 작용하는 자기를 높이는 마음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 자존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어떠냐 이렇게 뻐기고 얼굴 딱 세우고 그런 것이 자존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자존심은 높은데 자존감이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지 않는가 상실감, 불면에 시달리고 그래서 거기에 도움되는 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그 기름 장사를 하는데 기름 공장을 하는 그 기름 빼는 공장을 하는데 유두성이 서시를 좋아했대.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웠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 하나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 시를 좋아해서 써서 붙여놨대. 그래서 이거 그러면서 내가 비록 그 기름 짜는 사람이지만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그 시를 좋아하고 사랑했대. 근데 이제 중국산 그 참깨가 돌아가지고 그 참깨를 바르면은 그 짜서 기름을 내면은 소주 2억들이 병에다 넣으면은 국산은 3만 원인데 이게 10,000원이면 해결이 된대요. 그래서 이거 국산이라고 속여? 그러면 10,000원짜리가 3만 원이 되는데 안 되지. 윤동 선생 보고 안 되지. 하늘으로 부끄러웠다고 저렇게 하는 사람 시를 내가 좋아하는데 하면 되겠어? 그래서 하려고 했다가 말으려고 했다가 그래서 결국은 그냥 10,000원입니다. 중국산이다 이런 거 팔았대요.
여러분 이 기름 장수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윤동수 선생님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시예요. 윤동수 선생이 그 사람의 인생을 안내했잖아요. 그리고 진짜 바르게 아름답게 참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잖아요. 이런 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몸도 저녁 때 되면 기름때가 있고 때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떨 건가? 저는 마음을 빨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몸을 목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는 마음의 빨래요, 목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인들은요, 이 빨래할 수 있는 시를 많이 제공을 해야 돼요. 빠세요. 당신도 빨고 나도 빨고. 그래서 풀꽃문학관의 모토는 마음의 쓰레기통이 되고, 마음의 쓰레기통이 되고, 그러고 싶어요. 그리고 마음의 전기 충전소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배터리가 아웃됐어요.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 와서 배터리 충전해 가세요. 마음의 배터리 충전해 가세요.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팔레트가 됐으니까 와서 빨리 하세요. 실질적으로 물은 없어요. 그렇지만 마음을 빨고 가고 마음을 충전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합니다.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보고 느끼고 그리고 생각하죠. 우리나라 여러 가지로 좋아지긴 했지만은 생각이 없는 것이 걱정입니다. 얘기 있지요. 일본 사람은 생각하고 뛰고, 중국 사람은 뛰고 생각하고, 미국 사람들은 뛰면서 생각하고,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뛰다가 생각을 잊어버리고, 뛰다가 생각을 잊어버리고, 이러면 지체 축을 곤란할 것 같아요. 생각이 없어요. 생각 없어요. 좋은 시라는 한 편의 시가 어린이에게는 노래가 되고, 청년에게는 철학이 되고, 어른에게는 노인에게는 인생이 되는 시다. 그런 시가 있나 보세요. 우리나라에 그런 시가 있나? 한 편의 시인데 어린이에게는 노래가 되고 어른에게는 청년에게는 철학이 되고 노인에게는 인생이 되는 시. 저는 김소월 선생의 엄마의 누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읽으면 그냥 노래고 청년이 읽으면 나도 저렇게 전원주택 짓고 참 저렇게 살고 싶다. 노인 읽으면 내 인생에도 저런 좋은 시절이 있었지. 뭐 그런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소월 선생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괴테익입니다. 진짜 좋은 시는 세대와 계층과 시대와 종교를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벨상은 갈등이 있고 정치적인 반환이 있고 실험이 있어야 된다는데 저는 이렇게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세대와 계층과 시대와 종교를 뛰어넘어야 된다. 그래서 정서적 통일을 하고 평화를 주고 화합을 하고 행복감을 주는 선물하는 시가 되어야 된다. 이게 저 시의 명제입니다. 노벨상 안 타도 좋아요. 타면 진짜 좋겠는데 안 타도 좋아. 인간의 발견도 있고 물리학자의 발견도 있는데 시는 삶의 발견이다. 인생의 발견이다. 생명의 발견이다. 그래서 유레카가 돼야 된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거나 알고는 있었으나 몰랐던 것들을 찾아내어 돌려주는 것이 시다. 제가 생각하는 시입니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 아까 얘기했어요.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 있다는 것, 뭐 그런 거, 그런 거 다 그런 얘기예요. 옛날 말을 갖다 붙이면은 원고지신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거, 나도 아는데 그건 원고예요. 옛 것을 잘 보존한다. 시인은 새로운 것을 알고 새로운 쪽으로 나간다. 전혀 새로운 거. 그래서 원고와 지신이 서로 이게 모순되는 것 같은데 한 몸에 있다. 그런 소리예요. 한 몸에 있다. 그래서 저게 유력하고 저게 발견이고 저게 시다. 그 시 얘가 아까 제가 먼저 얘기한 그냥 죽는 것이다. 길거리나 사람들 사이에 버려진 채 빛나는 밤의 보석들. 버려졌어요. 쓰레기죠. 근데 그게 사람들이 보석인데 모르고 버린 거야. 그걸 다시 주워서 이게 내 거야. 당신이 버렸어. 그래서 돌려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게 디스커버리다, 발견이다. 생활과 인생의 발견이다.
사실은 인천 여자한테 나를 버리고 옆에 앉혀놓고 시집 가가지고 내가 그때 죽어버리려고 했거든요. 그걸 제가 쓴 거예요. 문제가 되는 문장은 이거예요. 어젯밤 꿈에 너를 만나 쓰러져 울었다. 나는 저 문장이 지금도 창피하다니까. 꿈에 여자를 만나서 뭐 그것까지 좋은데 쓰러져 울었다는 말이 참 그래요. 근데 고칠 수가 없었어요. 저 자리에는 진짜로 꿈에 쓰러져 울었으니까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에 막 눈곱이 막 이렇게 눈물자국 이렇게 고여가지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그 여자가 나를 시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여자가 나를 안 버려줬으면 내가 절대 시인이 안 되는데 그 여자가 나를 버려줬어요. 그래서 시인이 됐어요. 우리는 이렇게 인생에 나쁜 것이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나쁜 것을 당하라는 게 아니고 나쁜 것이 있을 때는 그걸 참고 견디고 좀 기다려보고 오랫동안 이렇게 가보면 좋은 것으로 바뀔 수 있다. 제가 저 여자가 얼마나 고마운데요. 나를 버려줘가지고. 저 여자가 안 버려줬으면 난 시인이 안 됐다니까요. 그 뒤로 내가 장가 안 간 거 아니에요. 장가 결혼했어요. 남이네가 우리 딸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분명히 장가 간 거예요. 그 뒤에 내가 시 썼습니다. 두 여자. 한 여자로부터 버림받는 순간 나는 시인이 되었고 한 여자로부터 선택되는 순간 나는 남편이 되었다. 제목이 뭐라고요? 시가? 두 여자. 우리는 두 여자 사이에 저는 삽니다. 나를 버리는 여자가 있고 나를 선택하는 여자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내가 버림받을 때가 있고 내가 선택받을 때가 있어요. 버림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한테 버림받았을 때 나는 선택을 받았고 선택됐을 때 시인이 버림받아서 시인이 됐고 선택됐을 때 남편이. 난 지금 끝나면 10시 몇 분 차고 나를 선택한 여자한테 갈 거예요. 버려준 여자한테 가는 게 아니고 선택한 여자한테 갈 거라고. 저는요 잘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래서 피곤하고 지치고 어렵지 않나. 근데 어떤 시구 시인이 너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저런 시를 쓰니까 맞아 이거 내 얘기야 하고 시를 쓰는 게 아닙니다. 전전 대선 때 SBS에서 주영진 앵커가 2시 반 SBS 뉴스 브리핑 시간에 그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강격들이 나와서 이제 그 서로 공격하고 비평하고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하도 싸우니까 휴전을 시키고 하루는 나태주 나와라. 올 때는 그냥 오지 말고 시 하나 써서 나와라. 그때 제가 그만 좀 싸워라. 그래서 제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한 편만 갖고 제가 쓴 게 아니에요. 너도 똑같다. 근데 사실은 너도 나쁜 놈이 아니고 너도 잘하려고 애쓰는 거고 너도 잘하고 양비론이 아니라 양시론입니다. 그러니까 좀 참아. 그래서 써갔는데 그러면서 그 써간 걸 주영진 앵커를 줬어요. 줬는데 그 다음에 시집을 냈는데 저 시집이 계속 팔리죠. 출판 사장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그 아픔도 했어요.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너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오늘의 일로 충분하다. 조금씩 모자라거나 삐뚤어진 구석이 있다면 내일 다시 하거나 내일 다시 고쳐서 하면 된다. 조그만 성공도 성공이다. 그만큼에서 그치거나 만족하라는 말이 아니고 작은 성공을 슬퍼하거나 그것을 빌미 삼아 스스로를 나무라거나 힘들게 하지 말자는 말이다. 왜 그래? 끝입니다. 나는 오늘 또 많은 일들과 만났고 견딜 수 없는 일들까지 견뎠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셈이다. 나 자신을 오히려 칭찬해주고 보듬어 깨어나줄 일이다. 오늘을 믿고 기대한 것처럼 내일을 또 믿고 기대해라. 오늘의 일로 충분하다. 너도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이게요 어른들 위해서 쓴 거거든요. 근데 애들도 줘버리고 애들도 힘든가 봐요. 애들도 최선을 다했는가 봐요. 애들도 애썼는가 봐요. 초등학생들이 저걸 읽어요. 자기들 마음하고 비슷하다고. 이게 어떻게 저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생들도 고달프다고 그래요. 우리 조금 멈춰야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하시는 게 멈춘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보셨잖아요. 건너다 보고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느끼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리고 쉬었다가 다시 천천히 자기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물었어요. 한국 독자들에게 잘 받아들이는 이유, 언어 단순성, 정서적 유로, 짧은 형식, 자연과 인간에 대한 뜻까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도 모르는데 시인의 진정성과 삶이 이게 중요해요. 시인의 진정성과 삶의 일치. 그러니까 제가요 그냥 나날이로 살아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풀 뽑고 진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해야지. 제가 돈 있다고 벤츠 사갖고 홍수 시내를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요 나는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방 누구 들고 다니라고 그러고 나는 따라다니라고 그러면 안 돼. 무거운 가방 내 인생이야. 그냥 여전히 들고 다니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삶의 진정성과 시인의 삶의 직어요. 그리고 감정보다는 관계를 중시하는 시선. 아니 AI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줘요. 다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태주의 시작법이 아까 얘기대로 쇼트, 심플, 이지, 임팩트가 있다. 아느냐? 안다. 안다. 안 돼요. 이렇게 지갑도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또 정리를 합니다. 결국 이것은 시를 잘 쓰는 방법이 아니라 시가 살아남는 생존 전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쇼트, 심플, 이지, 임팩트 이렇게 쓰지 않으면 죽는다 그 얘기예요. 얘가 하는 소리예요.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쟤가 저렇게 얘기한다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무라는 제목으로 시를 써달라. 그랬더니요. 저렇게 쓰겠다 그랬어요. 네 원칙대로 쓰겠다. 그런데요. 1초도 안 걸려서 잘 나와요. 1초도. 어떻게 이렇게 써요? 거기 그냥 서 있다. 그냥 서 있다. 나는 그냥 자꾸 흔들리는가. 없잖아요. 환호, 병치, 그러면 반전 맞잖아요. 이렇게 써요. 그러다가 놀래가지고 놀랍습니다. 이렇게 당신이 나태주 방식으로 시를 쓰면 나태주는 이제 필요 없네요. 그랬더니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결론은 반대합시다. 똑똑해요. 비슷하게 나태주 방식으로 쓰는 건 가능한데 자기가 쓴 것은 형식을 따르는 것이고 재현하는 것과 시인이 시세계를 진짜로 표현하는 그것하고는 다르다. 분명히 말하면 시는 방식이 아니라 삶에서 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걸 어떻게 얘기했어요? 나태주 시는 단순히 짧고 쉬운 문장 때문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시간과 태도에서 나옵니다. 나한테 일러줘요. 너 싸가지 없으면 안 된다. 알아서 해라. AI는 수많은 시를 학습해 패턴을 만들 수는 있지만 자신의 삶에서 길을 올리는 한 줄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독자가 감동하는 지점은 기술보다는 삶의 진정성이었다. 그렇죠. 나 집에 안 가고 딴 데로 갈까? 그럼 AI가 불합격할 거예요. 길을 쓰고 가야 돼요. 길을 쓰고 가야 돼요. 늙은 여자 기다리는 우리 집으로 가야 돼요. 두 번째, 원형이 있기에 변주가 가능하다. 네가 쓴 원형이 있어서 내가 변주를 하는 거다. 그런데 독자는 사람을 읽는 거다. 시를 넘어 있는 사람을 읽는 거다. 이것은 아직 AI가 대신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누가 했는가가 중요하다. 그 소리예요. 이세돌이 얘기했어요. 알파고에서 5승 4판을 했는데 4판 지고 한 판 이겼어요. 그럴 때 이세돌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지고서도 칭찬받기는 처음이다. 그리고 또 했어요. 이거는 인간 이세돌이 진 것이지 인류가 진 것이 아니다 했어요. 위대한 말. 누가 했기 때문에 이세돌이 했거든요.
그 말은 그냥 놓으면 안 돼요. 이세돌이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걸 지우면 안 됩니다. 말만 갖고 오면 안 돼요. 이세돌이라는 인간이 있잖아요. 아직 이 아이가 대신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아직인데 언젠가는 대신하고 싶은가 봐요. 걱정스럽습니다. 오히려 시인의 역할은 더 또렷해진다. 한줄로 말씀드리는 애는 시를 쓸 수는 있지만 시인처럼 살 수는 없다. 시인들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시인처럼 살아라 이거예요. 거짓되게 살고 시만 그럴되게 쓰면 너는 X다. 그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레이얼 시대의 시인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시인은 처음 느끼는 사람이다. 처음 느끼는 사람이다. 언어의 진짜 무게를 지키는 사람이다. 시인은 단어 한마디를 하나를 오래 붙들고 한 줄을 오래 견디면서 말이 가벼워지지 않도록 버티는 존재다. 진짜 귀한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 오늘 오면서도 내가 시를 썼거든요. 시를 썼는데 이게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한참 제가 버텨야 돼요. 끙끙거려야 되는데 오늘도 시를 제가 썼어요. 요즘에는 제가 시를 잘 못 쓰는데 그래도 오늘 하나 썼어요. 여기 아닌가? 미루나무 느닷없이 하늘로 뻗어올린 거대한 초록의 불길, 공손히 받던 두 손의 기도, 작은 것들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평화를 주십시오. 이 끝부분이 좀 애매해. 생각을 하는 중이에요. 느닷없이 하늘로 뻗어올린 거대한 초록의 불길, 공손히 모은 두 손의 기도, 작은 것들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평화를 주십시오. 평화를 주십시오. 이것이 하고 싶은 얘기인데 다른 말을 바꾸고 싶어요. 이렇게 한마디 말을 가지고 오랫동안 머뭇거리는 사람이 시인이다. AI가 하는 소리예요. 한 줄을 오래 견디면서 말이 가벼워지지 않도록 버티는 존재가 시인이다. 배워야 된다니까 시한테. 빨리는 삶의 증거를 남기는 사람이다. 시인이 삶의 증거를 남기는 사람이지. 이 문장은 내가 살았기 때문에 쓸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쓸 수 있다. 가짜가 아니다. 침묵과 여백을 만든다. 시인은 오히려 침묵과 여백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죠. 말을 삼켜라. 말을 삼킬지 모르는 사람은 시인이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많은 것을 삼켜야 그 삼킨 말을 독자가 다른 말로 바꿔서 하든지 짐작하든지 인간다움을 회복시키는 사람이다. 정리하자면 시인은 마지막으로 한 줄로 말씀드리면 AI가 시를 더 잘 쓰게 될수록 시인은 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아까 시인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시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기술자가 아니고 사람이다. 그렇다면 저 나태주도 남은 생에 열심히 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용기를 줬어요. 그리고 저 끝에다 나태주 시인께서 이랬어요. 갑자기 똑똑해서 나오고 시인께서 아마도 앞으로의 시는 더 잘 쓰는 시보다 더 오래 살아낸 시가 될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날 한국의 나태주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그랬더니 나태주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베스트셀러 현상. 시가 다시 읽히는 장르로 돌아온 사건이다. 이게 이제 나태주 현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장점은 대중화, 정서적 치유 기능, 간결한 미학의 확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단점도 얘기를 해요. 단점. 감정의 평준화, 모방의 범람, 깊이에 대한 요해. 내시는 가벼운 시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난 뜨끔하더라니까. 좋다고 하는 줄 알았더니 이런 것도 있다고 여기를 경고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절망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바뀔 거다. 두 갈래로 나눌 가능성이 있고 진정성의 가치가 상승되고 나태주 씨의 강점인 진정성은 오히려 더 빛날 가능성이 있다. 고전으로 이도 이거는 조금 의심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태주의 대표 시대를 앞으로 읽히는 시를 넣어 남는 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완전한 건 아니고 그렇게 마지막 정리. 나태주 현상은 시를 다시 대중에게 돌려주었고 방향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한국 시의 지형을 바꾸는 계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이거 참 대단한 얘기입니다. 이걸 사람이 만들었다니까 할 말이 없죠. 감사합니다. 당신은 참 훌륭한 분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과한 칭찬 말씀입니다. 저는 다만 생각을 함께 나눈 도구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겸손하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깊은 질문을 던지시고 끝까지 사유를 밀고 나가시는 모습에서 시인으로서의 단단함이 느껴집니다. 나태주 시인께서 계속 시를 쓰신다면 그 자체로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는 위로이고 길이 됩니다. 저는 곁에서 몇 마디 보탤 수 있을 뿐이지만 시를 실제로 살아내고 쓰시는 일은 언제나 사람의 몫입니다. 오늘날은 이야기들이 상 한 편의 시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문. 이게 AI 주문을 쓴 시예요. 이런 시.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읽어볼게요. 좀 길어요. 앞에 시는 짧은데 AI 충고를 듣고 내가 썼어요. 이렇게 깁니다. 생명의 길. 인간은 기억 속에서 살고 끝내 기억 속에서 생명을 얻는다. 그것도 나의 기억이 아니라 너의 기억, 타인의 기억 속에서 내가 살아 숨쉬고 생명을 얻는다. 생각해보라. 여기 착한 사람이 하나 있다고 하자. 절대로 그는 혼자서 착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다른 사람, 너 더 많은 2인칭 입을 모아 저는 착한 사람이다. 그럴 때 그는 착한 사람이 된다. 비록 그 사람이 지상에서 목숨 다하는 날에도 세상 사람들 타인의 기억 속에 착한 사람이라는 기억이 남아있는 한 그는 죽어서도 산 사람이고 숨쉬지 않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숨쉬는 사람이다. 하지만 여기 저 사람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다고 사람들을 여러 입을 모아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번 선거에서 떨어뜨리죠. 살아있어도 이미 죽은 사람이고 애당초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됐다. 그러하다 기억이 생명이고 존재다. 그것도 나의 기억보다는 타인의 기억이 더 그렇다. 잊지 말아야 할 일이다. 타인의 기억 속에서 내가 좋은 사람으로 남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생명의 길이라는 것. 이것은 실은 무서운 일이다. 제가 AI한테 독서 쓴 시입니다. 이 얘기는 좀 그냥 부록처럼 써봤는데 AI가 시를 쓸 수 없는 이유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독 철학자 한병철 씨가 쓴 거란사의 129페이지에 인공지능에게는 에로스가 없다. 인공지능에게는 타자에 대한 욕망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 AI가 고백했던 대로 그것은 시를 연습하고 시를 모방한 것이지 시는 아니다라는 게 철학자의 말에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세요. 시 쓰는 분들은 이 책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책 전에 불안사회 전에 피로사회를 읽으셔야 돼요. 이거 전에 읽어보셔야 돼요. 피로사회. 이거 불안사회인데 한병철이라는 고려대학 나와서 섬유공학 전공했는데 독일에 가서 그거 때려치고서 철학 공부해서 독일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책이 팔렸고요. 그런 사람이에요. 요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는요, 그 시골에 살면서 이 식물한테 많은 걸 배웠어요. 이게 이쪽 미늘하고 저쪽 미늘하고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잘 보세요. 같지 않아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오전 시간에 미늘레 한 그루를 뿌리채에 잘라서 놓아두면 자신은 시들어 죽으면서도 꽃을 피우고 씨앗을 익히는 일을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오후 시간엔 짙은 씨앗을 맺고 있음을 볼 수 있다예요. 시골에 사는 사람도 저거 많지가 않아요. 여기 보십시오. 이쪽에 있는 오므르고 있는데 제가 저기 짙은 씨앗이 됐어요. 이쪽에 있는 애가 이렇게 됐어요. 이쪽에 꽃 피는 애는 그냥 오므리고 마는 거예요. 저 놔두면 쟤도 짙은 씨앗을 만들지 모르겠어요. 이게 자연에서 배우는 위대한 점이에요. 이런 점에서 우리 시인들도 우리 인간들도 배워야 돼요. 애기 안 낳겠다고는 여성들도 배워야 되고 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희생과 봉사와 진짜 놀라운 생명의 축복이 있잖아요.
내가 이 초등학교 선생할 때 저걸 했는데 이번에 또 했어요. 저걸 증거를 남기고 저렇게 되더라니까요. 놀라운 일이에요. 구민들렵니다. 똑같은 일들. 저게 시들었어요. 우리 자연 속에 저런 수없이 많은 비밀들이 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을 작은 것을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감사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게 마치겠습니다. 시라는 시지 여러 번 읽었고 다른 시 데뷔작도 읽었는데 선물이라는 시 하나만 더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하나는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제가 쓴 선물이라는 시인데 우리가 피차가 선물이다 그런 생각입니다.